당신이 사는 그 자리는 명당입니까? 풍수는 미신이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수 있습니다. 명당.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산등성이 넘어 봉황이 날개를 펴듯 펼쳐진 푸른 능선과 그 아래로 구불구불 흐르는 물줄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햇볕이 잘 드는 남양의 터.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말해온 명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당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풍수 지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풍수지리를 연구하며 풍수와 생태학, 심리학을 넘나드는 학제 간 연구를 펼친 한 교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풍수지리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는 최창조 교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당이란 자기가 행복하면 그 자리가 명당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명당은 결국 마음속에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심리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명당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절이 왜 험한 자리에 세워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한국 절들은 산세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험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에 일부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을 명당으로 바꿨습니다. 그 말은 명당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절을 명당에 짓기보다 험하고 좋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좋은 땅으로 승화시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풍수지리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는 진화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 본능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그 자리는 편안하고 아늑한가요? 물은 잘 흐르고 바람은 적당히 불고 햇볕은 잘 들어오나요? 만약 이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곳은 당신에게 명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당의 조건은 단순히 지리적 환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단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교육, 교통, 의료, 마트, 문화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도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풍수는 과연 과학일까요? 아니면 미신일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상들의 집터, 본능이 선택한 생존의 과학. 아주 오래전 문명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 자리를 틀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사방이 허허벌판이고 바람이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언덕 위. 그런 곳에 움막을 짓고 살아갔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환경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안전과 생존에 유리한 곳을 선택해 살아남아 온 종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등 뒤로는 바람을 막아줄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남양의 자리.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존의 본능으로 선택해온 공간 구조였습니다. 이 원칙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적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원주민의 정착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지형이 발견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대 진화심리학 교수들은 이러한 공간 선택이 인류의 생존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생리적 쾌적함, 먹거리 확보의 용이성, 모든 요소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 구조,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과학입니다. 우리가 명당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선택해온 살만한 자리였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풍경은 좋았습니다. 산이 멀리 있고 강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북향이었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아무리 싸고 뷰가 좋아도 여긴 몸이 못 버티겠어요. 그 한마디 속에 풍수의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뷰보다 중요한 건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햇볕의 양, 바람의 세기, 수분의 흐름, 온도와 습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눈으로 데이터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몸으로, 감각으로, 시간을 두고 그 자리를 경험하며 그 모든 정보를 체화된 지혜로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절터는 왜 험한 곳에 일부러 지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나쁜 자리를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을 택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돌을 다지고 물기를 바꾸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명당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철학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마을, 주거 공간이 진정한 명당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 마트가 가까운 곳, 지하철이 인접한 곳도 분명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거나 습기가 많은 지역, 햇볕이 안 드는 음지라면 우리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풍수지리는 결코 점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생존의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햇살이 잘 드나요?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머무르나요?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나요? 현대 풍수의 의미와 변화,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터전의 원칙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풍수의 원칙은 살아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과연 조상들의 풍수 개념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초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요즘 부모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 중 하나죠. 뿐만 아닙니다. 대형마트, 병원, 교통, 학군, 공원, 공기질.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따졌어. 살기 좋은 집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달랐을까요? 사실 똑같았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수치를 분석하고 지도를 검색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지형의 흐름과 자연의 소리, 햇볕의 움직임과 바람의 방향을 통해 살기 좋은 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할 때 무학대사에게 명당을 고르게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외침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구조가 최고의 도읍 조건이었습니다. 한양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배산임수 지형이었죠. 전통 풍수지리의 기준으로도 진화심리학의 기준으로도 정말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금 한양, 즉 서울은 그 분지 구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와 매연이 빠져나가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학대사가 미세먼지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요. 이처럼 풍수도 시대에 맞게 해석되고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로 바뀌지 않는 풍수의 본질이 존재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은 퇴임 직전 전통 생태학이라는 개념을 연구하며 한옥의 구조와 우리 조상의 터전 철학을 과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옥의 앞마당이 왜 그렇게 넓게 비어 있었을까요? 일본 정원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절대웅전 앞처럼 탁 트인 공터가 있을 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름철 햇볕에 데워진 마당의 열기를 뒤쪽 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식혀주는 구조를 우리 조상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청마루를 두고 앞뒤 문을 열어두어 바람이 통하게 만든 것입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는 한옥. 하지만 그것은 단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한 공간 설계였던 것입니다. 바로 풍수의 실천이자 생태학적 건축이었죠. 이런 철학은 오늘날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되는 집, 바람이 모여 머무는 구조, 지하수가 지나치게 많은 땅은 곰팡이와 습기를 유발함으로 피해야 하고, 도로에 너무 가까운 집은 소음과 미세먼지, 스트레스를 키우기 쉽습니다. 물리학, 생리학, 심리학, 건축학, 풍수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단지 방위나 생기살기 같은 단어에 매몰되어 미신처럼 여겨졌을 뿐, 그 뿌리는 사실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통을 다시 꺼내어 현대 도시 생활에 맞게 재해석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현관에서 부는 바람이 부드럽게 통하며 창밖으로 나무와 물이 보이는 곳이라면 그곳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진정한 명당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앞마당에 나무를 심고 창가에 바람이 통하게 하고 습기 나는 곳을 잘 관리해 당신의 공간을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풍수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풍수가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서울 용산 한복판. 국방부가 자리 잡고 있는 언덕 위 공간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곳은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남산을 등지고 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며 높은 위치에서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진화심리학적,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리는 명당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언덕 위의 자리이며 수맥이 얽혀 있는 자리일 가능성도 큽니다. 즉, 풍광은 좋으나 기운은 험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아래쪽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또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름철이면 한강물이 역류해 습기가 가득 차고 물이 고이던 습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는 유물은 습기와 곰팡이에 취약하기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수 공법을 강화한다는 조건으로 박물관이 세워졌고 지금도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풍수지리적 경고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풍경만 믿고 땅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입지는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되는 가게. 뷰는 좋지만 살다 보면 늘 불편한 집. 햇살은 잘 드는데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끊이지 않는 아파트. 이런 사례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풍수의 영역이죠. 풍수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지형, 수분, 공기의 흐름, 일조량, 음양의 균형.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의 질적 해석, 체계입니다. 하지만 현대 건축과 행정은 이 풍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단지 낡은 미신으로 치부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망치는 설계를 해버리고 마는 거죠. 원래는 명당이었던 땅도 잘못된 배치와 방향, 구조 때문에 흉한 기운이 흐르는 공간으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배산임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정면을 북향으로 짓거나 기운이 모이는 자리에 뒷문을 내거나 지하에 습기 많은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 이런 사소한 선택이 수십 년을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심리, 인간관계, 사업운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선 안 됩니다. 사실 풍수는 형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운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깨트리면 아무리 좋은 땅도 흉지가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자리는 상징적이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사람을 오래 두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바람이 너무 세고 수기가 불안정하며 사방에서 눌러주는 기운이 없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도, 가게도,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갈등이 늘어나는 이유, 어쩌면 풍수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이 먼저 느끼고 삶이 먼저 반응하는 공간의 과학입니다. 명당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뒤편엔 울창한 숲이 있었고 앞쪽으로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으며 마을 앞을 따라 작은 개울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풍경이, 그 자리의 구조가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지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바람이 세차게 들이치지 않았고 여름이면 숲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공기 덕분에 무더위를 훨씬 덜 느끼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사람들의 경험과 생존을 통해 체득된 지혜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풍수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떠한가요? 남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바꿀 수 없는 조건이 많다는 것 저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바꿔내느냐입니다. 습기가 많다면 제습기를 두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창의 위치를 바꾸고 햇살이 부족하다면 식물을 들이고 사방이 막혔다면 벽에 풍경화 하나 걸어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작은 풍수의 실천입니다. 명당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를 가꿔가며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이 좋은 자리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험한 자리에 절을 세우고 시간을 들여 그 땅을 길지로 바꾼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머물고 어떤 기운을 불러들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집은 명당이 되기도 하고 흉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풍수를 통해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삶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느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창을 열어 산뜻한 바람이 드나들게 하고 물을 틀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풍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사람의 삶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제 우리는 풍수에 대해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미신처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생활의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공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정돈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풍수의 힘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 자리가 바로 명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자리를 정성껏 가꾸며 바람이 머물고 햇살이 들고 물이 흐르는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풍수의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집 안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풍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으로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곧 당신의 삶을 명당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